여러분이 매일 재미로 확인하는 별자리 운세, 그런데 그 별자리들이 사실은 잔인한 살인 사건과 처절한 복수극, 그리고 신들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기록한 블랙박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밤하늘의 황도 12궁이 사실은 고대인들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들었던 스릴러와 막장 드라마의 집합체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떠있는 12가지 별자리 뒤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뒷이야기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단순한 별자리 이야기를 넘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뒤흔든 충격적인 지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파트 1 황도 12궁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고속도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황도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별들 사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태양이 지나가는 가상의 길을 황도라고 부릅니다. 고대인들은 이 길목에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의 천문학이자 기상학이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 타자부터 만나볼까요? 파트 2 봄의 시작 양자리부터 쌍둥이 자리까지. 하나 양자리, 황금 양털의 비극. 양자리는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온몸이 황금으로 뒤덮인 슈퍼 양이었죠. 테살리아의 왕 아타마스에게는 프릭소스와 헬레라는 남매가 있었는데 계모 이노의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음모를 꾸몄죠. 이때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날개 달린 황금 양을 보내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양을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 여동생 헬레가 어지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홀로 살아남은 프릭소스는 양을 제우스에게 바쳤고 제우스는 이 양의 공로를 치하의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구원과 상실의 역설이 담긴 별자리입니다. 둘 황소자리 변신술의 대가 제우스의 유혹. 밤하늘에서 유독 기세등등해 보이는 황소자리. 이건 그리스 신화 최고의 바람둥이 제우스의 변신 모습입니다. 제우스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는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눈부시게 하얀 소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하죠. 소의 온순함에 속은 에우로페가 소의 등에 올라타자 황소는 그대로 바다를 건너 크레타 섬까지 질주합니다. 여기서 유럽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짐승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신의 집착이 담겨 있죠. 셋 쌍둥이 자리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형제의 여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 형제죠. 형 카스토르는 인간의 피를 이어받아 언젠가 죽을 운명이었고 동생 폴룩스는 신의 피를 이어받아 영생을 누릴 존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형 카스토르가 전사하자 동생 폴룩스는 식음을 전폐하고 제우스에게 빌었습니다. 제 영생을 형에게 나누어 주시거나 저를 죽여 형 곁으로 보내주세요. 신조차 감동시킨 이 우애 덕분에 두 사람은 하루의 절반은 지하세계에서 절반은 천상에서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쌍둥이 자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우정의 상징입니다. 파트 3 여름의 뜨거운 열정 개자리부터 처녀자리까지. 넷 개자리 억울한 조연의 최후 개자리는 사실 영웅 헤라클레스의 안티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머리 9 달린 괴물 히드라와 사투를 벌일 때 헤라 여신이 헤라클레스를 방해하려고 거대한 개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이 개는 용감하게 헤라클레스의 발가락을 꽉 물었죠. 하지만 결과는 영웅의 발에 밟혀 허망하게 으스러지고 맙니다. 헤라는 비록 실패했지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다 죽은 개가 가련해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방해꾼이었지만 헤라에게는 충직한 전사였던 셈입니다. 5 사자자리 불사신 사자의 훈장 내매와 골짜기에는 칼도 화살도 뚫지 못하는 가죽을 가진 무적의 사자가 살았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업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자를 잡는 것이었죠. 헤라클레스는 무기가 통하지 않자 맨손으로 사자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후 그는 이 사자의 가죽을 벗겨 갑옷처럼 입고 다녔죠. 제우스는 아들의 첫 번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사자를 하늘에 올렸습니다. 승자의 전리품이 별자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6 처녀자리 타락한 세상을 등진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평화로웠지만 점차 욕심을 부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실망해서 모두 천상으로 떠났지만 아스트라이아만은 끝까지 지상에 남아 인간들에게 정의를 가르쳤죠. 하지만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는 은혜 시대, 철의 시대가 도래하자 그녀도 결국 절망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심판의 저울이 바로 옆에 천칭자리가 되었습니다. 파트 4 가을의 균형과 겨울의 전설. 7 천칭자리, 공정함의 무게. 원래 정갈자리의 집게발 부분으로 여겨졌으나 나중에 독립한 별자리입니다. 앞서 말한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인간의 죄를 달아보던 저울이죠. 죽은 영혼이 지하 세계로 가기 전 이 저울에 심장을 올려 선과 악을 판가름했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저울이 떠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당신의 행동이 올바른가? 를 묻기 위함이 아닐까요? 8 정갈자리, 오만한 사냥꾼의 천적자칭 세계 최고의 사냥꾼이라 떠들던 오리온. 그는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죽여버리겠다며 오만을 떨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그를 응징하기 위해 정갈 한 마리를 보냈죠. 정갈은 독침으로 오리온을 찔러 죽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도 밤하늘에서 정갈자리가 떠오르면 오리온 자리는 무서워서 지평선 너머로 숨어버린다는 천문학적 유머가 전해 내려옵니다. 9 사수자리, 현자 케이론의 비극.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 족중 케이론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 지혜와 의술을 배운 대연자였습니다.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우스의 스승이기도 했죠. 하지만 제자인 헤라클레스가 잘못 쏜 독화살에 무릎을 맞고 맙니다. 케이론은 불사신이라 죽지도 못한 채 영원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자신의 불사 능력을 프로메테우스에게 넘겨주고 나서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위대한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며 활을 쏘는 그의 모습을 별자리로 새겼습니다. 10 염소자리, 공포 속에 탄생한 변신. 이 별자리의 모습은 조금 기괴합니다. 상체는 염소인데 하체는 물고기죠.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신들이 나일 강가에서 잔치를 벌이던 중 무시무시한 괴물 티폰이 습격했습니다. 당황한 목동의 심판은 강으로 뛰어들며 물고기로 변신하려고 했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물에 잠긴 부분만 물고기가 되고 상체는 염소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럽지만 절박했던 변신이 별자리가 된 것이죠. 11 물병자리, 신들의 수를 따르는 소년.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스는 신들조차 너들 잃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반한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해 그를 납치해 올림포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젊음을 주고 신들의 연회에서 수를 따르는 역할을 맡겼죠. 물병자리에서 쏟아지는 물은 신들이 마시는 신비한 음료 넥타르를 상징합니다. 12 물고기자리, 사랑의 도주. 염소자리와 배경이 비슷합니다. 괴물 티폰이 쳐들어왔을 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아들 에로스는 강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로 변신해 도망쳤습니다. 이때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의 꼬리를 끈으로 묶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별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놓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별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양자리부터 물고기자리까지 12가지 별자리에 숨겨진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단순히 운세를 보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인간의 희생, 오만, 사랑, 그리고 공포라는 원초적인 감정들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밤하늘을 보며 자신들의 삶을 반추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들은 신화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격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별자리와 소감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풍성하게 채워줄 재미있는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